네, 안녕하세요.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기 전에 반드시 꼭 건강도 같이 챙기시면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HLB에 대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죠? 비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비중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 계시는 그런 부분 아무래도 신경이 좀 많이 쓸 수 있는데 꼭 주식은 신경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에 있어서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은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의 강한 부분, 이번 하락장에 있어서도 HLB가 상당히 강했지만 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락장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도 꼭 어느 정도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먼저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LB의 흐름을 보면 다시 지금 개인들 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수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전과의 다른 분명히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빈칸이 보이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물론 갭상승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음봉의 모양이 나오긴 했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잠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자, 이 라인 대는 조금 제가 좀 오래돼서 어디다 어디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가격대의 이 가격 근처에서는 중요한 흐름이다. 그렇죠? 우리 지금 제가 이 HLB를 몇 개월 동안 제가 분석하고 있죠. 한 5개월, 6개월 됐나요? 더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가격대를 설정한 그 전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 라인 때도 그러니까 그 위치, 그 당시 그 시점에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좀 연결돼서 좀 중요성이 좀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최저점 이 가격대를 찍고 자 밀리죠. 여기에 대한 저항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항 밀리고 저항 밀리고 그 다음에 저항 그리고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상승으로 보되 다시 저항 생기는 모습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리를 좀 지키고 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론적으로 보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파동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빨간 점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떤 모양이냐면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했던 이 라인대, 그렇죠? 이 라인대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캔들 몸통, 일봉상의 몸통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중심에서 오늘 역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항에 대한 부분이 좀 보여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 돌파가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슈팅이 쑥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 때 여기에 저항이 생겼던 부분 똑같이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타도 치고 단타가 아니어도 여기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갈아타고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단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단타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물렸어요. 고점에서 물렸는데 계속 빠집니다. 여기에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매도, 매수. 아주 정확하게 매도, 매수는 안 되지만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반복적으로 자 HLB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평단 낮추신 분들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메일도 받았고 댓글에서도 예, 평단을 그러니까 낮춰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몇몇 분 분명히 계셨습니다. 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이 HM을 들고 있다. 20주던 30주던 50주던 이거를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방법을 아는 분들은. 이 내용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항이 생기죠. 저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라인대가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빠지고 저항이 생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혹시 바로 파악하셨나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시가에 어제 시가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종가 근처에 어떤 모습? 슈팅이 나오고 밀리고 저항이고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개월 전에 설정해 놓은 자리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예전에 오래전부터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도 지금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게 이런 위치에서 어떤 물량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분봉상이니까 자주 이렇게 모양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일봉상, 주봉상, 아니면 월봉상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매수, 매도, 맥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축소를 시켜놓은 게 분봉상이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거래가 되는 그런 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켜주는데 저항도 지켜주고 있다. 저항도 지켜주고 있는데 빼는 과정에서도 빼는 순간에도 한번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도 저항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였죠? 패턴.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매수 자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 패턴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이 패턴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패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횡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예, 이런 패턴이 이렇게 자리를 유지해주는 이런 패턴을 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왜 나오느냐.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주체가 한쪽으로 쏠려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뭐 개인이든 많은 매수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좀 지켜주는 것이 좋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예,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생명과학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생명과학 상승. 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분명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수급이 붙는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차트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시면 지금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 충분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매수가 지금 나오죠. 이게 왜 매수가 나올까요? 혹시 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대부분 120선 돌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러니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120선이 아니고 네, 이 부분에 이 음봉에 대한 돌파. 또 제가 잠깐 또 예, 그냥 뭐 멤버십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제 멤버십 선생님들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캔들 분석에 있어서 중요성을 그러니까 돌파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아요 지금 이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쪽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에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치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나가고 여기는 왜 들어오느냐? 당연한 겁니다. 뭐가 당연하냐?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 이동.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또 당연히 단타에 대한 익절 또는 확인이죠. 우리가 이 패턴은 아시잖아요. N자형 패턴. 그렇죠? 저는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에 적용도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좋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제 여기 어딘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HLB 생명과학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바가 있고요. 이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생명과학이 대장주로 바뀔 수 있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과학이 뭐 오늘 올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저는 무식하지 않습니까? 뭐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보다도 뭐 가방끈도 짧을 것이고 뭐 이건 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유식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볼게요. HLB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그러면 요즘에 지금 증시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좀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HLB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보면 생명과학 그쪽으로 좀 더 수급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신뢰성 또는 뭐 LB가 신뢰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름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쵸?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시총이에요, 시총. 시총이 좀 가볍다라는 것. 그러한 것. LB가 HLB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생명과학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쪽이 더 크게 간다. 이건 뭐 어떻게 예상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순환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LB보다는 지금은 생명과학 위치가 훨씬 좋다라고도 어제 어제 아니면 이틀 전일 거예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LB는 지금 저항이 생기고 저항 생기는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 그리고 빠지는 부분. 혹시 또 여기에서 유증 권리랑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무조건 그게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저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식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단순 무식하게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LB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뭔가가 그래도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선 기술적 반등이 이미 한번 나왔어요. 여기서 추가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좀 빠지겠죠. 이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키려고 하는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지켜줬던 이 HLB 분명히 지지를 시켜주는 게 있는데 제가 HLB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모습은 뭐냐면 꼭 상승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수급이 아쉽다.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아쉬워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좀 그러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상승할 때마다 상승시키는 부분 끝에서 아쉬움이 있고 빠지는 예,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려보면 저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저항을 이렇게 계속 두들기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저항이 이렇게 위치가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저항 이렇게 저항 실패 저항 실패 뚫다가 실패 돌파가 안 나오죠. 이 모습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H7B가 약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서 안착이 빨리 나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HLB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너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야, 아예 대놓고 비난을 해라. 이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좋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보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딱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중이 크면 버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비중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예, 버틸 수 있는 예, 그러한 부분 꼭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뭐 30만 원, 40만 원 가 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날 것. 어떤 종목이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분산 투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좀 이렇게 부족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는 예,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예,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